여러분, AI 혁명, 그 화려한 이면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아주 거대한 물리적인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를 시키는 문제인데요.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놀랍게도 AI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잡한 코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열입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70kW. 이게 대체 어느 정도냐면요. AI 서버 렉 딱 하나가 내뿜는 에너지거든요. 이게 일반 가정 수십 채가 한꺼번에 쓰는 전력량이랑 맞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폭염,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AI 워크로드가 데이터 센터 환경을 어떻게 그냥 통째로 바꿔놓고 있는지 말이죠. 와,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예전에는 그냥 웹 포스팅 같은 거 하던 환경이 이제는 AI, LLM 분석 같은 걸로 바뀌면서 렉 하나가 쓰는 전력, 보세요. 10kW에서 무려 70kW로 7배나 뛴 거예요. 이러니 당연히 기존의 공기 냉각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80%를 액체 냉각에 의존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이걸 짓는 비용도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 방식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도대체 왜? 우리가 늘 쓰던 그냥 공기로는 이 뜨거운 AI 칩들을 더 이상 시킬 수가 없게 된 걸까요? 아니, 그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냥 팬을 더 크고 더 센 걸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질문인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기 냉각에는요, 아주 근본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이유를 딱 보여줍니다. 렉에서 쓰는 전량량이 20kW라는 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공기는 더 이상 열을 효과적으로 뺏어올 수가 없게 돼요. 쉽게 말해서 열이 식는 속도보다 만들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겁니다.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액체 냉각 기술이 등장합니다. AI 시대를 열기 위한 필수적인, 그야말로 혁신적인 해결책이죠. 자,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전에 이게 뭔지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갈게요. 데이터 센터 액체 냉각이라는 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특수하게 만든 액체를 CPU처럼 뜨거운 부품에 직접 흘려보내서 열을 식히는 방식이에요. 고밀도 렉의 온도를 바로 이 액체로 제어하는 거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자, 1단계, CDU라는 냉각수 분배 장치가 서버로 액체를 쫙 보내서 하드웨어에서 나오는 열을 직접 흡수해요. 그럼 이제 액체가 뜨거워졌겠죠? 2단계, 이 뜨거워진 액체는 열교환기로 돌아와서 다시 차갑게 식혀집니다. 마지막 3단계, 이렇게 모아진 열은 건물 밖에 있는 외부 냉각타워로 보내져서 데이터 센터 밖으로 완전히 방출되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그런데 이 액체 냉각 기술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 툴킷을 한번 열어보죠. 여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아주 뚜렷해요. 첫 번째, 칩 직접 냉각. 이건 CPU 같은 칩 위에 콜드 플레이트라는 걸 딱 붙여서 냉각하는 방식이에요. 효율은 진짜 높은데 서버를 뜯어서 개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죠. 두 번째는 액침 냉각. 와, 이건 스케일이 다릅니다. 서버 전체를 그냥 액체에 퐁당 담가버리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방식이지만 데이터 센터 구조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하는 대공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 보조 수랭. 이건 기존 렉 뒤쪽에 라디에이터를 붙여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를 식혀주는 방식이에요. 서버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서 기존 공랭식과 완전 액체 냉각 사이에 아주 현실적인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이미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대부분이 전부 공랭식을 기준으로 설계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인프라를 AI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려면 방금 본 ALC나 D2C 같은 방식으로 개조를 해야 하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액체 냉각도 사실 만능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애물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액체 냉각의 한계점, 솔직하게 한번 보죠. 첫째, 누수 위험. 당연히 물, 그러니까 액체는 전자기기한테는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이게 셀 경우에 대참사가 날 수 있죠. 둘째, 탄소 발자국 문제. 이게 효율은 높여주지만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절대적인 전기량 자체를 줄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효율성 문제도 있어요. 렉 배치를 자주 바꾸게 되면 최적화해놓은 액체의 허림이 깨져서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죠. 엔지니어들이 정말 똑똑하게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누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가 아예 안 통하는 특수 액체를 개발했고요. 버려지는 뜨거운 열을 난방 같은 데 재활용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AI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액체 흐름을 최적화하는 정말 놀라운 기술까지 개발 중이에요. 이 기술이 가져온 변화가 얼마나 근본적인지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재는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할 정도거든요. 원래는 PUE라는 지표를 썼어요. 전체 전력 사용량을 IT 장비가 쓴 전력량으로 나눈 값인데 액체 냉각을 쓰면 분자, 분모 둘 다 줄어드니까 이 지표가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TUE, 총 전력 사용 효율성이라는 새로운 표준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기술적인 주제를 좀 더 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AI의 능력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뜨거워지는 AI만큼이나 뜨거워지는 우리 지구도 함께 시원하게 지켜낼 수 있을 만큼 이 냉각 기술을 빠르게 혁신할 수 있을까요?